안녕하세요. 작은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경제 불황, 위기일 때 구글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현금을 119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원화로는 약 140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December 31, 2019 was 119 billion 달러. 그래가지고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또 나타나는데 9.65%가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1년 사이에. 구글이 2016년도부터 보면 2016년도에 가장 많이 올렸는데 18%, 17년도에 7%, 2018년도에 19% 해가지고 평균 약 10% 이상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캐시를 만들어낸다는 거, 영업을 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캐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내는 수익 구조를 구글은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미래를 대비한 거죠. 미래를 대비해서 현금을 1190억 달러를 확보를 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캐시를 이용을 해서 지금같이 경제 불황이 됐을 때 구글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M&A를 할 수 있습니다. 합병을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회사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기업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체 기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M&A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경제 불황이 와서 오게 되면 현금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기업들을 M&A를 할 때 생각보다 싸게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는 하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는 알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아마 인수합병을 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산 회사들을 구글은 산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 엄청난 현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권이 지금 금리가 낮아졌는데 오히려 이 역발상이 아니까 채권이 낮아지면서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 값이 그러니까 정크 펀드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제대로 캐시를 못 만들어낸 회사들에 대한 그 채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경제 불황이 됐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데도 그 낮은 금리만큼 현금을 확보하지 그러니까 영업을 못 만드는 회사가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있는 게 이제 캐시가 킹이라는 소리다. 캐시가 현금이 왕이다라는 상황이 경제 불황이기 때문에 나타날 거고 이 구글은 1190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경제 불황에 더욱 강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진짜 구글 경제 불황에 구글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현금을 11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140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글을 사야 한다고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참고로 애플은 1090억 달러고 마이크로소프트 1340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캐시 현금 흐름, 현금을 영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회사들은 진짜 지금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M&A가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저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CEO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M&A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시 정리를 하면 현금을 1190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래서 경제 불황에 더욱 빛나는 구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린 이미 알고 계시지만 검색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91.54%라는 뭐 세계 점유율은 뭐 워낙 알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최근에 국내 시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파란색이고 네이버가 노란색입니다. 근데 2017년도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진짜 구글 시장 점유율이 한 3% 됐습니다. 3%. 근데 갑자기 2017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최근에는 약 40%까지도 늘어났거든요. 지금 한 37, 8%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이 내려간 만큼 구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정말 힘들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도 급상승을 했다라는 거.
불과 3년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솔직히 저는 네이버 검색 엔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전 개발자긴 한데 그 네이버를 안 쓴 지 저는 한 5, 6년, 7, 8년 됐거든요. 그래서 참 솔직히 2017년도만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네이버를 쓸까? 네이버에서 찾아주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구글에서는 제가 의도한 걸 거의 정확하게 찾아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는 90% 이상이면 90%면 거의 독과점입니다. 독과점을 했고 구글이 국내에서도 38%로 7, 8% 정도로 검색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왜 검색 엔진이 구글의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력에서 1등을 하고 주력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자기네 코어 산업에서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코어 산업에서. 이게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들을 보더라도 코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한다는 코카콜라를 예를 들어도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시장에서 콜라 시장에서 독점적이고 거의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구글도 계속 성장하려면 자기네 기본 바탕이 되는 시장에서는 그 검색 시장에서는 계속 1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세계는 1위이고 국내에서도 38%로 최근에 급상승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은 동영상 시장인데 여기서는 뭐 오히려 동영상 시장은 뭐 국내는 뭐 86%로 거의 독보적이고 네이버가 거꾸로 1%밖에 안 됩니다. 뭐 네이버 뭐 이거는 국내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해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페이스북을 이겼다라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페이스북은 어떻게 보면 먼저 선도했던 기업이고 기존에 과점을 했던 회사인데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오히려 유튜브가 확 치고 올라갔다라는 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는 늦게 시작한 거죠. 소셜 서비스. 왜냐면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막 소셜 기능들을 많이 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기능들을. 그러면서 급격하게 2018년, 19년서부터 계속 구글이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제쳤다. 이게 세계 시장에서 이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시장에서도 1위를 했고 페이스북을 이겼고 앞으로도 동영상 쪽은 더 밝을 거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참고했던 그 앞에 데이터들은 다 제 동영상 유튜브 설명란에 다 있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글은 1190억 달러 12월 기준으로요. 2019년 12월 기준으로 1190억 달러 140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은 현금입니다. 이게 빚이 아니라 자체 보유 현금. 이 보유 현금을 통해서 과감하게 인수합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고요. 이제 싼 가격에 좋은 회사들을 아마 인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저는 이게 배당보다도 우선은 이 M&A를 통해서 기술적 우위를 집중하고 서비스를 해서 그래서 더 좋은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좋은 M&A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더 나은. 그래서 다시 제가 너무 중요해서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영업을 캐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진짜. 그 다음에 배당은 좀 이따 해도 됩니다, 진짜. 그래서 캐시를 만들어서 더 좋은 서비스와 영업이익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검색 엔진에서도 세계 1위이고요. 국내에도 급상승해서 2위입니다. 3%였던 게 37%, 8%가 됐다는 거, 약 2, 3년 만에. 이제 검색 엔진이 진짜 국내에도 드디어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도 세계 1위인데, 이제 뭐 국내도 당연히 1위가 될 것 같고, 국내 1위고 세계 1위인데, 페이스북을 이겼다라는 점, 페이스북을 이겼다라는 점에서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아마 검색 엔진하고 동영상이 진짜 시너지를 엄청나게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진짜 이 두 가지는
유튜브의 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 엔진과 동영상은. 그래서 탄탄하고 앞으로도 이제 대면 접촉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적어질수록 이제 구글 검색 엔진, 구글을 더 많이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인공지능 기술하고 뭐 동영상을 당연히 더 쓰겠죠. 그래서 앞으로 구글의 저는 상황은 되게 이 사업 분야 비즈니스는 계속 더 확장될 거고 밝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경제 위기 시 이제 구글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천재가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틀릴 수도 있고 잘못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잘못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하면 댓글이라든지 메일 주시면 바로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점은 우선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러니까 자료조사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